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시간 투표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 개표 51% 진행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현재 24,000표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지금 양 후보가 표차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후보의 득표율은 같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갑니다. 11,200여 표 차입니다. 지금 저희가 251곳 개표소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투표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찍은 표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3,000여 표 차 앞서갑니다. 현재 전국 개표율은 51.3%입니다. 3%입니다. 자, 다음에 들어오는 표 누구에게 더 많이 갈까요? 이번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갑니다. 838만여 표. 그래서 현재 그래도 표차는 6,600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실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 뒤쪽에는 실시간 투표수 보여드리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상황실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앞에 권영세 선대본부장, 김기현 원내대표, 뒤에 박대출 의원도 모습 보이는데 아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조금 전 사실 득표율은 거의 비슷한데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선거 결과 실시간 개표 현황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자, 뒤쪽 다시 한번 보면 현재 개표 51.6% 진행됐고요. 두 후보 차이 15,600표 차. 사실 개표가 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들어오고 있는 실시간 득표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23,000여 표 차로 현재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퍼센트고요. 전국 개표율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구리시 계속 확인을 했는데 표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역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표 차이가 줄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1위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네, 구리시가 맞추면 얼마나 잘 맞추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과거 대선 기록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큰 화면 통해 보시면 92년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전국 투표율인데 구리시 투표율이 거의 막대 그래프 높이가 비슷한 상황 보실 수 있습니다. 정주영 후보한테는 조금 더 표를 더 줬었네요. 가장 최근 선거도 한번 살펴보죠. 네, 전국 득표율 이렇게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는데 구리시에서는 네, 이렇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이 싱크로율이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한테는 좀 표를 덜 줬고 안철수 후보한테는 구리시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표를 줬네요. 이렇게 를 역시 많이 동의하고 사전투표 강세를 보여왔던 민주당이 초반야에는 전반야에는 앞설 수밖에 없는 구조고, 후반야에는 제가 앞서는 구조가 이제 지금 사전투표가 37% 됐습니다. 본투표가 해서 지금 전체가 79%였죠. 이번 투표율이, 그죠? 77.1%. 71%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보다 조금 많은 숫자가 오늘 본투표를 한 겁니다. 근데 본투표, 오늘 그 출구조사는 사실은 본투표와 함께 사전투표를 보정을 한 것입니다. 본투표에서는 방송 3사의 본투표, 오늘 투표에 대한 그 엑시폴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3.1, 윤 후보 51.9에서 8.8%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반 더군다나 내가 한 표 정도는 더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지만 뭐 연령까지 따지면 또 이렇게 가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당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다 보고도 하고 전파 그러니 여러분 켈빈 클라인 안에서 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지금 선거 상황실, 개표 상황실에 지금 확인해보죠. 역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9.9%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6.3%로 두 후보 간의 격차 지금 현재 3.6% 70.9. 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개표가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그러면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개표. 대선은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상황은 이재명 후보가 48.1%의 득표율, 윤석열 후보가 48.4%의 득표율로 여전히 접전 양상입니다.
달라진 민심.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서 달라진 민심 지역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체 17곳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7곳이 현재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5년 전에 어땠을까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앞성을 거두면서 홍준표 후보가 이긴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단 3곳이었습니다. 자, 경남, 대구, 경북이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게로 변심한 지역이 있을까요?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미 그리고 확실히 1. 표차는 단 5만여 표 차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여러 질문이 담긴 원고를 많이 준비했고, 그런데 지금 흐름이라면 저희가 실제로 많이 준비했던 이 대본은 일단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 투표를 살펴봤고요. 그럼 실시간 현재 각 지역표는 누가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 선거 상황실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구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개표가 절반 정도 진행된 가운데 저희와 함께 자세한 광역시도별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최대 승부처 수도 서울입니다. 47.8% 개표 상황에서 49.2%를 얻은 윤석열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광안대교가 있는 부산입니다. 민심은 어디로 흐를까요? 네, 윤석열 후보 58.4%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겐 성지로, 민주당에는 험지로 불리는 대구입니다. 45.8% 개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75.5%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심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인천으로 가봅니다. 현재 개표율이 42.8%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위, 49.4%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광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85.5%로 크게 앞선 가운데 개표는 64.9% 진행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탑에서 본 대전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 54%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봄을 담은 박스가 떠오르고요. 봄이 굴러갑니다. 도미노는 산업도시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57.5% 개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54.9%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은 행정수도이자 젊은 도시 세종으로 가봅니다. 개표율 48.3%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세제를 손을 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광역 교통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들을. 네, 먼저 전국 상황 종합해 보겠습니다. 개표 54.4% 진행 중인데요. 1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 2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8.1%로 두 후보 격차 0.3%포인트입니다. 네, 이번엔 광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기 화백의 그림과 함께 전국을 다녀와 볼 텐데요. 이번엔 부편을 따라 함께 가보시죠. 펜끝을 놓치지 마세요. 가장 먼저 840만 표집이 뛰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입니다. 현재 1위는 윤석열 후보 49.2% 득표했습니다. 2위는 이재명 후보가 47.2%입니다. 네, 이번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바다와 낭만의 도시기도 하죠. 유권자 292만 천여 명의 보시는 게 어떻게 48.9%로 현재 1위. 다음 지역도 또 대통령을 마칠까요? 여기 안성인데요. 멀리 청와대가 보입니다. 막판 스포트 질주의 승자는요. 윤석열 후보가 0.4% 차이 48.5%로 현재 1위입니다. 이후 국회 인근 당사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는 일부 지지자들, 이 시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자택 앞에 모여가지고 지금 후보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도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박장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지자들과 경찰 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30분 전부터 역전 상황이 되고 또 윤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당초 출구조사 결과를 두고 결과를 믿어도 되는지 또 사전투표가 적용된 결과인지 되물었는데 역전이 되면서 주민과 지지자들이 탄성을 지르거나 또 환호를 질렀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 당초 자정쯤 자택에서 나와 여의도 국회 상황실로 이동해 참모들과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힐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가 되어서 1시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초박빙의 승부로 당선 확정 발표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윤 후보의 나머지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오늘 오전 10시 현충원 참배 일정을 첫 일정으로 소화하고요. 국민의힘 당사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 후보 서초동 자택에서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개표율이 60%를 넘었음에도 지금 유력 후보가 없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지금 자택 안에서 개표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두 후보가 당사 선거 상황실로 옮겨갈 것 같은데 저희 시간에 아마 두 후보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두 후보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대담 좀 이어가 볼게요. 최 의원님, 글쎄요. 네. 지역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 또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 호남 쪽에 굉장히 공을 들이긴 했었는데 현재까지의 득표율을 보면은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 우리 정당이 영만 노력해야겠죠. 근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 서초동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집 앞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과는 다르게 확실히 좀 경찰 병력도 늘어난 모습이 보이고요. 지지자들도 앞서 봤던 화면보다는 확실히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저 멀리 태극기도 보이고요. 이게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고 바로 앞에 이제 대로변에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집인데 앞서 저희가 현장 기자 연결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조금 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다는 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뒤로 경찰들도 하나 둘 후보 집 앞에 모이고 있고 지지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취재진들도 혹시나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많은 취재진들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아마 지지자들, 지역 주민들도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당사나 당 상황실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경찰 병력이 윤석열 후보 집 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시 32분을 막 지나는 시점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표차가 뒤집혀지면서 그 당시 한 0.06%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했고 이제 개표가 6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뭐 그렇게 많은 표차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표차를 조금씩 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서초동 윤석열 후보의 집 앞에는 조금씩 사람이 모여들고 있고요. 경찰 병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새로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개표 현황, 대선 라운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영진 앵커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대선 라운지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집 앞 표정이 화면에 나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표율이 68% 정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보다 0.7%포인트 정도 앞선다. 자정이 넘은 시각, 새벽 0시 반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지금 시각은 1시 13분인데요. 이때 두 후보의 득표율이 역전을 시작해서 잠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집 앞 표정 아까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곧 집을 나서서 국민의힘 당사 상황실로 가는 것이 아니냐,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상황실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경찰관들의 모습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통제선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곧 집을 나서서 국민의힘 상황실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현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님, 네. 지금 득표율 격차가 0.7%포인트, 그리고 개표율은 68% 정도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쯤 집을 나서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타이밍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저한테 만약에 이제 조언을 하라 그런다면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좀 승세가 어느 정도 더 가닥이 잡힌 다음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밤 12시 반, 새벽 0시 반에 국민의힘 당사의 표정이, 상황실의 표정이 나왔었는데, 출구조사가 어제 저녁 7시 반에 발표가 됐을 때 표정과는 정반대가 됐어요. 네. 이제 득표율에서 윤석열 후보가 0.1%포인트 차로 앞선다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환호가 나왔는데, 지금 득표율 격차가 0.7%포인트니까 아직은 어느 후보도 섣불리 우세다라고 단정하기는, 물론 흐름은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아직 조금 단정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약 70만 표 정도가 지금 전혀 개표가 안 돼 있는. 거기도 그러면 개표를 둘러싸고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긴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개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그 개표 상황을 보면은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표율이 68% 정도인데요. 이제 아까 대선 라운지에 왔을 때는 사전투표는 한 절반 정도 개봉이 됐고, 본투표는 20% 정도 아직 개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거의 붙은 것 같아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개표율이 거의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야말로 진검승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현장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추세는 뭐 0.1%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뭐랄까요, 이게 절대적인 표차가 확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로서는 단지 추세만 보고 지금 막 나서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절대적인 표차가 확인이 될 때, 그때 좀 집을 나서는 게 좀 그림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경기도 부천 상황을, 개표 상황, 지금 70만 표 정도가 개표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한 곳은 인천 부평인 것 같아요. 네. 인천 부평에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던 참관인과 선거 사무원, 그래서 왜 차로 안 싣고 사람이 직접 들고 가느냐, 이거 투표함 바꿔치기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생기고 유튜버에 의해서 방송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지금 해명이 나왔는데, 그 투표함이 진짜 투표함은 맞는데 이것을 빨리 옮기기 위해서, 차가 막히다 보니까 빨리 옮기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직접 들고 가다가 유튜버들에게 걸린 것 같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 왜 참관인이 투표함을 들고 옮겨요? 선관위 해명을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참관인이 어떻게 그 선거 투표함에 손을 댑니까? 선관위 직원이 이송을 하는 거고, 참관인들은 주시하면서 감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관인이 들고 옮겼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빨리 옮기고 싶어도 차로 해야 되면 정확한 그 절차를 조금이라도 이제 이탈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염의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투표함 자체가 바꿔치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봉인이 훼손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한 원칙을 미리 정해두는 건데, 그 원칙을 뭐 차가 막혔다고 조금 빨리 옮기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선관위 측의 설명이 선관위 직원이 옮긴 사람이 선관위 직원은 아니고 투표관리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국민의힘 참관인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정확한 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더군다나 70만 표가 여기가 또 지금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런 박빙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로 상당한 질타를 받았었고 결국 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대선의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좀 문제제기가 더 강력하게 있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추후 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그 투표함인데 그걸 투표함을 갖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투표함 이런 거거든요. 선관위 직원이 딱 갖고 있고 차가 가면은 경찰이 뭐 호송하고 하고 이런 걸 했는데 갑자기 선관위 직원은 없고 무슨 뭐 참관인과 이런 사람들이 들고 다닌다? 이건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좀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게 관리가 안 될까? 왜냐하면 그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보낼 때라든지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사인하고 이래야 될 텐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네. 저희도 참관인 교육을 매번 시키지만 참관인 교육시키는데 거의 2-3시간을 교육을 시켜야 될 만큼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송 과정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차를 옮겨야 되고 어떤 경로를 가야 되고 누가 또 여기서 감시를 붙어야 되고 이동은 누가 해야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다 우기고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선관위원장이 이제 저는 사실 뭐 국힘에서 막 또 물러나라 해가지고 아유 또 뭐 그냥 그런 일이 뭐 한 건 정도 있을 수 있지 옛날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속풀이 사건 같은 거 그랬는데 이걸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심한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체계 경위를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관리의 엄정성은 뭐 100번을 말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가 과연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아마 세 분이 다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화면에는 윤석열 후보의 집 앞 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지금 집 앞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집 앞 표정이 대선 라운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율이 70%를 넘어섰고요.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이제 0.9%포인트. 박영선 전 장관께서는 어쨌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득표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좁혀지고 다시 한번 또 크로스되는 이런 상황을 또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과 경기 수도권의 개표율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니까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경기도의 그 투표가 좀 개표가 빨리 좀 진행이 되면 당선 윤곽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까지 개표율이 70%를 넘어섰고요. 71%를 넘어섰는데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이면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선 유력이나 확실히 거의 떴을 때인데 이번 대선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워낙 초박빙으로 나왔고 그래서 SBS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은 개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예. 사실은 뭐 그렇죠. 뭐 추세라는 건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까보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렇게 미리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집 앞에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윤석열 후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즈음에 윤석열 후보가 집을 나와서 국민의힘 상황실로 옮겨갈지 아직은 확실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집 앞에서 경찰들이 통제선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인, 기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움직임으로 미뤄보는데 잠시 후에는 윤석열 후보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 이제 룰이 이제 네. 골든룰 비슷한 게 개표가 한 70% 되면 이제 후보들이 나오는 게 과거의 예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당선 그 윤곽이 드러나니까. 근데 이제 과거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좀 상황이 다른 만큼 최소한 80%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시간까지 당선 윤곽이 안 나온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선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15대 대통령 선거인가요? 그때도 아마 이 시간이면은 당선 유력 확실히 떴었겠죠. 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시각쯤에 아마도 경기도 일산의 김대중 당시 후보의 집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서 감격해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개표율이 71%, 72%를 향해 가는데도 아직은 그 어떤 상황실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 저희 김문영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 지금 민주당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30분 전쯤부터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이곳 상황실에 찾아 개표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1시간 전쯤부터 줄어들다가 윤 후보가 역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곳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선 의원들이 침묵 속 관전 중입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는 이 후보가, 본투표는 윤 후보가 앞선 것으로 보고 남은 6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표심 등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7시 반에 발표된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를 지켜봤던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도 했는데요. 최근 피습을 당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온 송영길 대표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전쯤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역전을 하자 상황실 분위기는 다소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박빙 접전 속에 당선자 윤곽이 새벽 2, 3시를 전후로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침통했던 이곳 국민의힘 상황실 분위기가 자정을 지나 날짜가 바뀌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맹추격을 한 끝에 결국 역전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개표 초반 개표율 30%대 정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25만 표 차이까지 차이를 벌리며 앞서 나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쪽 득표가 많을 가능성이 컸던 사전투표 결과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후보가 초반 우세를 보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후 본투표함이 열리고 개표율이 40%대를 넘기면서 윤 후보가 차이를 다시 줄이기 시작했고 그때 이곳 상황실에서는 함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뒤집자, 이긴다, 대통령 윤석열 등의 구호가 이어지면서 선대본 관계자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12시 반쯤 윤 후보 득표수가 이 후보를 역전에 성공하자 의원들은 더 큰 목소리로 환호하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격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국민의힘 선대본은 속속 상황실로 모여들었고 여기에 집합 요청을 받은 의원들도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대로 표 차이를 더 벌려 승리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면 자택에 있는 윤 후보를 맞이할 준비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마침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의 낭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기 한성의 김학용 후보가 54% 득표율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을 확정지었고 서울 종로 최재형 후보 그리고 충북 청주 상당 정우택 후보의 당선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두 당 상황실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봤는데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당시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침묵 속에 좀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역전과 동시에 약간의 조금 들뜬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최근에 좀 블랙아웃 기간이 한 6일 정도 됐었어요. 이상일. 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었고 글쎄요. 그러면서도 초박빙의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선거를 조금 결정질 만한 변수는 이상일 의원께서 뭘 좀? 일단은 1월 6일 저희 당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하나가 된 상황. 그게 저는 큰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만에 과거 지지율을 회복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저희 당은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이 당의 응집력을 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그러니까 3월 2일 마지막 TV 토론이 끝나고 새벽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결단에 의해서 단일화가 된 것과 관련해서 물론 역풍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완주지를 강하게 또 표출한 상황이었고 또 민주당이 그와 관련해서 그 역풍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면 상당한 큰 기여를 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가서 사자구도의 선거가 치러졌다면 지금 저희들이 과연 이렇게 초박빙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공이 사전투표가 민주당이 더 높았다고 얘기하니 가는 사전투표가 남아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역할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어느 만큼 중요한 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자택에서 별다른 아직까지 지금 사람들 기자 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뭐 움직인다 이런 취재 기자들의 전화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윤 후보가 다소 앞서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지금 인파가 윤 후보 자택 앞에 조금 더 몰려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윤 후보가 나온다거나 무언가 비슷한 소식이 들린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중하게 그러니까 당선 유력 뭐 확실 이러한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떠야지만이 윤 후보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재명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박빙 상황에서 섣불리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지금 2시 가까이 되고 개표율이 81%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조심해지는 상황인 건데 김정욱 대표님 그런 걱정도 있어요. 워낙 지금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워낙 양 후보 간의 네거티브라든가 조금 공격적인 언사들이 있었고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조금 부실 문제도 있었고 근소하게 앞서더라도 대통령 누군가 되는 건데 이게 잘 인정을 하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우려도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고생하셨다라고 얘기했었고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경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면 뭐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이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통합 정부를 구성을 하는 것이고 갈등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서요. 제가 볼 때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양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누가 당선이 되건 상관없이 공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민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 저번에 뭐 사전투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뭐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도 사과를 한 측면들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아닌 사전에 준비가 돼도 안 된 측면들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서로가 만들어 놓은 룰을 가지고 그 룰에 따라서 결정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원칙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뭐 일부의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 후보가 그 부분에서 승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승복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저희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만큼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수 변호사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2030에 굉장히 주목을 했고 두 후보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남녀 간의 갈등을 불러온 측면도 있고 세대 간의 좀
달라진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당사 바로 옆인 이곳에는 잠시 뒤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을 만날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 무대에 서는 걸 보려면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경기 성남 자택에 들어간 이 후보는 승패가 명확해지면 여의도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개표율이 80%를 넘은 상황에서도 1%포인트 안팎의 접전이 계속되면서 이 후보가 여의도로 출발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에 모인 지지자들은 개표율이 50%를 넘어가면서 윤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자 아쉬워하며 개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자택을 출발하면 먼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민주당 상황실을 들러 당 지도부 등을 만날 예정이고요. 그런 뒤에 이곳 당사 무대로 이동해 그동안 성원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다음에는 국민의힘 당사 밖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우 기자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당사 앞에 설치된 무대 모니터로 중계방송을 지켜보는 90여 명의 지지자들은 윤 후보의 자택 출발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출구조사가 예상과 달리 박빙으로 나오고 개표 초반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맴돌았었는데요. 윤 후보가 결국 역전에 성공하자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쏟아내고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만 해도 추운 날씨 탓에 20여 명만 자리를 지켰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장에서 중계를 보려는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후보가 곧 이곳으로 올 것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응원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후보도 자택을 출발하면 개표 상황실을 먼저 들린 뒤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저희가 두 후보의 자택 그리고 각 두 당의 선거 상황실, 당사 밖의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력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초박빙의 선거입니다. 사실 저희가 1시간 전부터 경찰 병력 소개만 해드렸고 윤석열 후보 아직 뚜렷하게 움직임은 없는데 조만간 지금 개표가 거의 9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채널의 예측 시스템 알파-A도 85% 정도의 당선 가능성, 당선 확률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윤 후보도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취재하는 이현수 기자,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송찬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자택 앞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문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처음부터 이제 경찰 병력이 와서 통로는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면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 경찰 병력이 이미 통로는 확보했고, 그리고 경호 인력이 되고 자택으로 들어간 지 좀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현장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도되는 것들을 보고 개표 방송들을 보고 있을 텐데 아직 후보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전달된 건 없거든요. 네, 후보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현수 기자, 뭐 대략 지금 심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분당 순회동 자택에서 여의도로 출발한다면 뭐 30분 정도면 대략 도착을 할 테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 공지된 대로 혹은 지지자들 저 앞에서 짧게 어떤 말을 하고 여의도에 사무실 갈 건지 아니면 그런 거는 일단 아직 공지된 바는 없는 거죠. 우선은 다양한 사무실에서 좀 이재명 후보가 막 나온 모습입니다. 지지자들 또 방송사 취재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에 마련된 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가 더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지자들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민주당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 현재 시간 2시 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분당시 성남구 순회동 집에서 지금 막 나와서 흰색 승합차를 타고 일단 집 앞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이재명 후보를 따라가기 위한 저희 또 취재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의도로 간다면 이 분당에서 여의도까지는 한 35km, 40km 정도 거리입니다. 평소 같으면은 4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각,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뭐 여의도까지 간다면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목적지가 아직 저희가 취재되질 않아서 일단 저희가 이동하고 있는 차를 따라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취재 차량들이 이재명 후보가 탄 승합 차량을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고 해서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네, 뭐 예상 동선을 한번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경부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당 수서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타는 방향이 있고, 뭐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와서 또 올림픽대로를 탄 뒤에 여의도로 이동할 수도 있고, 뭐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나오면 바로 이제 큰 대로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 취재를 따라가면서 안전을 지키면서 저희가 네. 이재명 후보가 가는 곳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취재 차량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탄 차량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개표가 9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집 밖으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부터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한 네, 그럼 지금 이 시각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서초동이죠. 네. 지금 안다영 기자가 네. 상황인데요. 자, 안다영 기자,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 자택에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아마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후보도 그 모습을 보고 혹시 뭐 이동을 준비하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안다영 기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윤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윤 후보 곧 자택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에 윤석열 후보 자택이 있는데요. 윤 후보는 집안에 머물며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가 당선이 유력시되는 걸로 나타나자 서울 여의도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 후보 자택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고요. 늦은 시각이지만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도 몰려 윤 후보가 자택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 당선이 유력시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자정쯤 윤 후보 수행실장 이용 의원이 윤 후보 자택을 찾았고 경호팀 차량들도 속속 이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되면 그때 윤 후보가 자택을 나올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조금 뒤 윤 후보가 나오면 국민의힘 상황실이 있는 국회 도서관과 당사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당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대국민 첫 메시지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후보 이동 상황에 따라 저희 취재진도 따라 이동하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윤 후보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서초동 윤석열 후보의 자택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당선이 판정했습니다. 네, 자, 쿠션K 플러스 당선 확실 판정을 드디어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6%의 득표율, 당선 확실은 당선 가능성이 99%일 때 내리게 되는 판정입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확실 판정을 디시즌 K 플러스가 내렸습니다. 당선 확실은 당선 가능성이 99%가 됐을 때 내리는 판정입니다.
0.7%포인트 차고요. 네. 자, 워낙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 돼서야 당선 확실 판정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자. 서울 서초동에 윤석열 후보 집 앞에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경호 인력들 또 취재진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곧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집에서 나와서 여의도로 향하겠죠?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 확실 판정이 나오면 이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빨리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네,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도착한 게 6시 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10시간 가까이 제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안에까지 제가 들어갔다가 상황이 어떤지 살펴봤거든요. 그 12시 반쯤에 이제 역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뭐 앞에 지지자가 있거나 이렇진 않았습니다. 취재진들만 일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시점 이후부터 지지자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한 300에서 400여 명 이상이 되는 지지자분들이 모여 계시고요. 물론 그 윤석열 후보의 자택에서 같이 같은 건물을 쓰고 계신 입주자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찰 병력들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지금 경비 대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언제 나올지 많이들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그 여기에 있으면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유력이 뜨면 나올까? 확실히 뜨면 나올까? 혹은 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 나올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떴을 때 나오는 그 입장을 초반에 밝혔는데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한테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이 로비 쪽으로 나와서 이제 기자들과 거기 나와 있는 지지자들 분들 일부에게 말씀을 할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곧 내려와서 이동을 할 거라는 공지가 잠시 후에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로비로 내려오면 이 앞에 오래도록 기다린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 이후에 천천히 로비에서부터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와서 미리 차량들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타게 될 차량은 검정색 카니발 차량인데요. 지금 이 차량들이 넉 대가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물론 경찰 사이카가 앞뒤에서 호위를 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국회 여의도 쪽으로 일단 향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 체크를 해보니까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이곳 서초동 자택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이동하는데 불과 15분 안쪽으로 걸립니다. 15분 안에 서초동 자택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여의도로 도착하는데 여의도에서는 일단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상황실로 먼저 향합니다. 상황실에서 선대위 관계자들과 그리고 당 관계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노고에 치하를 한 이후에 당사 쪽으로 향하는데 그 전에 상황실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힐 거라고 합니다. 그 메시지가 뭘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당사가 국회 도서관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뭐 걸어서 불과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 다시 차로 이동을 해서 지금 당사 앞에도 지지자분들이 꽤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지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겁니다. 지금 새벽 3시를 넘어서 4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은 당사에 들렀다가 뭐 광화문이나 청계광장 이런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또 어떤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지금 시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침에 현충원을 방문하는 일정까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실에 갔다가 당사로 들려서 다시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현충원으로 가는 일정이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짜여진 일정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서초동 자택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경찰 사이카 호송 제대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을 하고요. 물론 저도 같이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탑승한 차량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차량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향하고 또 언제쯤 도착하고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상황실에 내리는 그 모습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상황실에서부터 나와서 다시
당사를 향하는 그 모습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이동 중계를 해드릴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늦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확진자분들의 투표도 좀 늦어지기도 했고, 개표는 다행히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공지가 왔었습니다. 언제 모습을 나타낼 건지 물어봤을 때, 저희 뭐 디시전 K 결과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자택에서 KBS 중계방송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력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확실이라는 게 떴을 때 그때 움직이겠다라고 사실 12시 반쯤에 저에게 공지가 먼저 왔었는데 그 약속 계속 지키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자택에서 나와서 자택에서부터 당사로 향하는 그 내용까지 파악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사에 도착해서 어떤 메시지를 밝히더라도 확실히 뜨면 이동을 한다고 했다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도 나오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 앞에 있는 지지자분들은 이제 나오려나, 이제 거의 개표가 90% 넘어갔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오나 이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측근들에게 또 안에 있는 수행원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재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뜨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자, 윤석열 후보가 잠시 후에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고 이동하는 모습 생생하게 여의도 도착할 때까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초동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모습이 보이는데요. 차량에서 이제 내려서 민주당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를 해주고 인사를 나누고 약간의 아쉬움이 담긴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네, 새벽 3시 33분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해서 지지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면서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애썼던 데에 대한 감사의 인사, 또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인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늦은 시각이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당사 안에는 당직자들 또 참모들, 그리고 의원들도 기다리고 있죠. 많은 취재진들도 자리에서 모두 기입해서 더 기뻐하고 환호하는 윤석열 선거 캠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죠. 불끈 주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 사무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거 확실 판정이 나왔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쪽에 선거 참모들의 모습이 또 많이 보이고 있군요. 원희룡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손을 높게 들면서 기호 2번을 표시하는 초박빙의 승부여서 지금 당선 확실 판정이 나온 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영원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지전 K+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 확실을 판정했습니다. 48.6% 득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선 확실 판정. 당선 결정은 이제 2위 후보가 남은 표를 다 가져가도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당선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또 밤낮 없이 땀 흘린 선대위 동지들과 자원봉사자,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국민 메시지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축하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네,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을 믿는다. 대한민국은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역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라는 그런 희망까지 대국민 메시지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번 대선의 패배를 이제 승복하는 입장 발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자, 이재명 후보 조금은 이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민주당사를 이제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지금 취재진 또 지지자들 모여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메시지를 발표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려오겠죠? 네. 네. 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의 박수를 받으면서 민주당 당사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소 착잡한 표정이긴 합니다만 그 6개월 넘는 대장정을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지지자들이 핸드폰에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예. 자,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제 자택으로 아마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재명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택에서 나와서 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지자들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 손을 꾹꾹 잡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끝까지 박수를 보내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께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했으면 차량은 바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사실상 승복을 선언하고 하는 모습인데요. 네, 경호 인력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새벽 4시 한 3분 정도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택을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서 윤석열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네, 일일이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요. 자, 윤석열 후보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고 또 손을 들면서 환호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관계자가 표시를 한 위치에 서서 지금
아마 메시지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조금 조용히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지 몰랐다. 네. 성원에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짧게 메시지 이제 인사를 전한 거죠. 네. 깊은 늦은 밤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신지 몰랐다. 응원에 정말 감사드린다. 고맙다. 하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자택을 나오면서 내놓았습니다. 네. 자, 국민성원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했고요. 자,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기에 인파가 지금 몰려들고 있고요. 인사를 나누면서 이동 차량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네, 지금 서초동 자택을 나서서 네. 여의도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은색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네, 저희 KBS 취재진도 이제 저 차량 뒤를 따라서 여의도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동 상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차량에는 김용준 기자가 탑승해 있고요. 네. 뒤를 따라가면서 밀착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 6시 반부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우리 김용준 기자. 네. 자, 김용준 기자 나와주시죠.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상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차량을 탑승하고 출발을 합니다. 저희도 저희 중계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동선을 같이 하면서 쭉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T맵과 사전에 좀 제휴를 맺어서 윤석열 후보의 이동 경로를 예상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세로 쪽으로 변경을 해서 경로를 변경해서 여의도로 쭉 들어오는 그 코스를 밟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 경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디로 가는지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회 도서관 여의도의 국회 도서관 선대위 상황실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갈림길이 곧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면 올림픽대로로 빠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동작대교 부근인데 윤석열 후보의 차량은 일단 이 길을 따라서 이수 고가차도를 따라서 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은 지금 4시 13, 4분쯤에는 국회 도서관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지금 갈림길에서 왼쪽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길은 이제 올림픽대로로 곧장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여러분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장역 그러니까 현충원 부근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빠져나가게 되면 잠시 후에 이 동작대교 쪽으로 진입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올림픽대로로 쭉 타고 들어갑니다. 자, 동작역 지나서 동작 지하차도 부근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벽 4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어떤 차량도 없이 윤석열 후보를 태운 맨 앞에 검정색 카니발 차량 그 뒤에 수행원단이 탄 차량들 같이 제가 탑승한 이 중계 차량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커브를 돌면 동작대교를 지나게 됩니다. 동작대교를 곧 지나게 되고 흑석동 쪽을 향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4시 14분쯤에 국회 도서관 국민의힘 상황실로 도착을 할 예정이고요. 당초 그 도심을 좀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당직자들을 만난 뒤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당선이 이제 확실시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서 내놓는 메시지인데요. 자, 윤석열 후보 차량에서 지금 내렸고요. 자, 당직자들. 이준석 대표도 보이고요. 자, 선거 참모들 그리고 당 관계자들 옆에 애워싼 가운데 인사를 나누면서 선거 상황실 국회 도서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자,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권영세 본부장에 보이고요. 당직자들과 함께 선거 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바로 뒤를 또 이준석 대표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대강당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대강당, 지하에 있는 대강당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강당 안에서 지금 의원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네요. 자, 국민의힘 2번이 크게 써있는 점퍼를 다 같이 입고 윤석열 후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 모습입니다. 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막바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 안으로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입니다. 지금 새벽 4시 17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관직자들 또 선대위 관계자들 모두 자리를 뜨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가 박수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배경 의원과도 악수를 했고요. 앞에 있는 참모들, 당직자들 한 명 한 명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일일이 인사를 나누느라 지금 강당면 앞으로 나아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명 한 명 다 인사를 나눴고요. 뒤쪽에 앉아있는 인사들까지 다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박수를 건네면서 감사의 인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뿌리 뽑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해 왔었죠. 윤석열 후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안철수 가요. 막판 국정의 단일화를 이뤘던 지금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꽃다발을 받으면서 축하를 받고 있고요. 당선을 축하하는 인사와 함께 축하 꽃다발까지 건네받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취재진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자, 축하의 꽃다발을 들면서 또 감사의 인사, 취재진을 향해서도 포즈를 취했던 윤석열 후보고요. 지금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철수 대표도 옆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도 인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안철수 대표와의 마지막 그 막판 단일화가 네, 표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뭐 추후에 분석이 나오겠죠. 예. 큰 소리로 우리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만세를 부르면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권 안철수 교체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3번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네, 다 함께 외친 구호는 정권 교체 만세였습니다. 우리 장선인님의 발을 주십시오. 윤석열! 네, 윤석열을 연호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약 20분쯤 전에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있는 선거 상황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자리를 좀 정돈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대국민 메시지가 발표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애써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 우리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그런 그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두 분께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를 하는 이 경쟁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아주 훌륭하고 성숙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저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부터 모두 함께 정말 땀 흘리면서 또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다 함께 여기까지 뛰어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미흡한 저를 이렇게 잘 지켜보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잘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감 잘 들으셨고요. 좀 더 자세한 그 당선 인사 말씀은 내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지금 당사에 또 그 많은 그 국민들께서 또 환영 입하대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다 같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오늘 밤 축하하는 거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 외치면서 갑시다! 윤석열! 이쪽으로 가면서 감독님 이쪽으로 없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장비는 아마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자, 당선 이제 예상인으로 호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4,000표 정도를 더 얻게 되면 당선이 확정되는 상황이고요. 네. 당선 예상인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국회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이제 당사로 이동을 하려고 나가고 있죠. 네.
자, 당선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고요. 또 많은 내용들이 담겼으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네, 그리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게 감사 인사 또 위로의 얘기도 전했습니다. 네. 또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 또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통합의 메시지도 담고 있었고요. 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이 모든 건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 꼭 보답하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이제 당사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네. 같이 있던 의원들도 다 같이 지금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여기 있는 선거 참모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렇게 늦었다고 말하기가 좀 네. 그러네요. 자,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선거 상황실에서 차량을 다시 탑승해서 이쪽 당사까지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금방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밤을 지새운 이제 지지자들이 당사 앞에서 윤석열 당선 예상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 이곳에 오면 여러분 자, 이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늦은 시각인데도 이곳에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한 5분 내로 아마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마스크부터 해서 당선됐습니다. 네. 득표율 48.6%. 국민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국민들로부터 48.6%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의 윤석열 후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로서는 더 첫발을 내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이 대선 선거 역사상 바로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면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굉장히 독특한 선거였다고 지금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득표율 48.6%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차량에 탑승을 했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를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왼쪽으로 틀면 이제 국회 정문 쪽으로 아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벗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손을 번쩍 들어서 다시 한번 환호에 답하고요. 목내로서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열렬하게 격려와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 이 초심자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우리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격과 책임과 또 자유의 연대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더운 여름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이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제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 당직자 여러분,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감사하게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동안 양보해주신 모든 당직자에게 한 분 한 분 다 감사의 말씀을 건네보십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께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한민국
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또 많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국민 메시지를 또 내놓았습니다. 감사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6%로 당선 확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6% 득표하면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지금